다항함수 fx에서의 이 합성했을 때 x가 된다면, 다항함수일 때 가능하다면 이제 역함수 관계를 띈다. 역함수 관계를 띈다는 거는 y는 x라는 이제 대칭이란 얘기고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유리함수 같은 경우가 있었죠. y는 x에 대해 대칭인 함수, 애초에 y는 x에 대해 대칭인 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는 거야? y는 x 직선 위에 있는 점일 때죠. 그러면은 얘는 언제나 y는 x에 대칭이 되고요. 요런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또한 애초에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함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y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런 함수 보면은 얘는 애초에 y는 x에 대해 대칭이야. 그리고 역함수 한번 구해봐 라고 하잖아? 그럼 역함수 구해볼게. x랑 y랑 자리 바꿔서 다시 y는 꼴로 고쳐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이게 똑같이 나오지. 두 가지만 기억하자 우리가. 이 의미 첫 번째가 뭐라고? 마이너스 x 더하기 k. 두 번째는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어떤 거?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에 위에 있을 때.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유리함수.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f랑 fx가 x가 되는 의미다. 이 말인즉 fx랑 f 인버스 x가 같을 때를 말한다. f의 fx가 x가 되는 경우는 fx가 f 인버스 x랑 같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야. 이 두 개의 성질 같은 성질이지 이 성질을 갖는 함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됐지? 자, 요거를 말하는 거지? 골라라. 뭐요? 얘 돼야 안 돼. 얘는 무조건 되잖아. 어차피 그냥 y는 x잖아요. 이거 되고. 니은 안 되죠?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있는 거잖아. 돌리면 이쪽으로 가잖아. 바뀌잖아. 디귿 되죠? 리을 돼 안 돼? 된다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으시면 돼요. 77번. 다항함수잖아. 1차 함수죠. 역함수가 같아지려면 여기가 뭐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겠지. a는 마이너스 1이고 온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80번 해볼까? 80번. 자, 이거는 이제 함수,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건 아니고 그냥 함수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 x로 갈 때 이렇게 가는 함수의 방향과 역함수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잖아. 반대로 가는 이 대응의 관계가 똑같아지는 상황의 함수를 만들으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하면 똑같죠? 하나, 또 이렇게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어때?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함수랑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딱 대칭이 되는 그림을, 대응 관계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이제 4가지. (482번)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 요거 우리 챙겨가야 될 게 이거죠.
F 인버스 X에서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다. 이 표현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그래프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칭성을 적용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역함수와의 그래프의 교점은 Y는 X에 대한 교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지? 우리가 이제 함수를 딱 줄였을 때 이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아라 하면은 뭐랑 찾으면 돼? Y는 X랑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이 여기 봐봐. 이게 별표 심화적인 내용인데 그게 가능한 경우는 언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요거일 때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표현이야? 아니야.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이게 표현이. 정의.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증가하는 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얘는 감소하는 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함수가 증가할 때는 y는 x라는 직선하고의 교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 되는 거지만 함수가 이제 감소할 때는 감소하고 있을 때는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개념 설명할 때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의 역함수를 그려지면은 요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럼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교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역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다. 여기 보이죠? 요 그림 같은 내용. 82번 2차 함수인데 범위를 지금 1 이상이라고 가져갔어. 축방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만 이제 챙겨가라. 이 역함수와의 그래프의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 P에서 만날 때, 요 그래프랑 역함수 만나는 건 뭐랑 이제 비교하면 된다고?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랑 교점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x가 되게 하는 점이 뭐뭐 있어요? 0 또는 3인 거예요.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하니까 0은 안 되고 3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P의 좌표가 3,3이 된다. 원점에서부터 3,3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항상 살펴보면서 식으로 이제 계산까지 완료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 해봐. 83번, 84번 둘 다 해봐. 85번을 보세요. 이런 거. 좌표를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2차 포물선이고 양수라고 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뭐야? x는 2. 이게 이제 y는 x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 근데 요 점의 좌표가 a랑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2,2라는 거야. 그럼 y는 x라는 직선은 2,2를 반드시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는 y는 2,2가 하나 만나는 거네, 여기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 만나겠죠? 근데 이 거리가 얼마라고? 3루트 2. 요 기울기 얼마야? 1이지. 그럼 여기 이제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이 몇 도? 45도.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여기가 3루트 2가 나오려면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 여기 3.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2,2에서 3, 3으로 가는 거니까
5,5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5,5를 또 지나는 거야. F5는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A 더하기 2가 5가 되어서 9A는 3, A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평행 이동에 대한 관점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86번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죠. 무언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얘를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를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를 찾으려면 이 우측에 있는 걸 왼쪽으로 한번 넘겨서 식을 다시 써볼게. fx 곱하기 인버스 x 빼기죠. 여기 빼기가 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fx로 묶으면 fx에서 인버스 x를 뺀 걸 이렇게 돼요. 자, 의미를 잘 생각해 봐봐. 이게 0이 되게 하는 상황은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야? fx가 0인 경우를 찾아. fx가 0인 경우를 찾아. 얘가 0일 수 있고 얘가 0일 수 있죠? 그럼 얘가 0이면 x가 얼마지? 돼? 얘가 0이면 x가 얼마지? 돼? 그럼 얘 일단 하나 실근 챙겨가는 거지. 아,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 가져가고, 두 번째가 얘인데 얘가 뭐야?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바로 뭘 뜻해요? fx가 f 인버스 x랑 같다라는 게 뭐야? 만나는 거잖아. 그럼 누구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 그랬어?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을 해온 게 뭐야? 사실은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았다는 건 얘 대신에 뭐의 교점을 찾았어?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을 찾았잖아. 지금까지 계속. 이걸 물어보면은 자연스럽게 아 이거 당연히 이거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각각 구간마다 함수가 나눠져 있죠? 그럼 다시 얘가 x가 되는 순간에 얘는 y는 fx, 얘는 y는 x니까 요 식이 x가 되는 x값 뭐 나오죠? x는 마이너스 4 하나 나오고, 여기서 x가 되게 하는 거는 2분의 11이 2분의 1x니까 x는 11이 나온다. 이 두 번째에서 x가 마이너스 4, 11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거죠. 총 세 가지가 나오는 거지. 이걸 다 더하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심화 문제가 되겠죠? (88번) 이번에는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라는 직선하고의 대칭의 관계의 함수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쪽만 구해서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가 다 직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조금 그림을 좀 그려서 보셔야 돼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좌표는 3이야. 근데 기울기가 좀 낮아요. 이렇게 4분의 1로.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5일 때. 역함수 구하려면은 y는 x라는 직선이 필요하고,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부분에 역함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 요 넓이랑 요 넓이 구해가지고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된다. 그러면은 요 교점들을 알아야 돼. 요 A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요 직선과 x가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x야. 그러면 4분의 3x가 3이지. x 얼마? 4. 그러니까 A점의 좌표는 4,4. y좌표가 바로 나오는 거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어서 그런 거지. 4를 또 여기다가 넣어놓고 계산하고 있고 그러지 않겠지, 멍청하게.
두 번째 얘 B 얘가 다시 X라고 보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X가 3이네요. 그럼 B의 좌표는 뭐 X좌표가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교점의 좌표를 찾았으니 넓이를 이제 구해보자. 여기부터 구해볼게요. 삼각형이죠? 밑변 길이가 3이고요. 높이는 얼마가 돼? 4가 되니까 넓이 얼마? 6이다. 하나 나오고. 똑같이 밑변 3이고 이 높이 얼마가 돼? 2가 되죠? 그러니까 넓이 얼마가 돼? 3이다. 해서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9. 이게 맞아? 아니요. 두 배 해야지. 대칭이니까. 이렇게 대칭해야 되죠? 네. 제발 이러지 말아라. (90번) 해봐. 볼까요?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 뒤에가 A로 이제 문자로 정해져 있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양수라고 하니까 A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여기 A 딱 잡고 이렇게 직선 하나랑 3분의 1 직선 하나랑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Y는 X 직선을 또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고. 그러면 이제 넓이가 역함수와의 넓이의 딱 절반만 가져가는 이제 그림이 됐죠? Y는 X랑 여기 삼각형 넓이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32. 의 절반이니까 16이 나와야 된다고. 16이. 그럼 마찬가지로 요 점하고 요 점을 찾으면 돼요. 여기 A, B라 하자. 자, A점부터 찾아자. A점은 요 밑에 있는 거 써야 돼. 이게 X가 될 때 그럼 3분의 1x 더하기 A가 X니까 3분의 2x는 A죠? 네. 그럼 뭐야 X는? 3분의 2. 어? 2분의 4. 2분의 3A죠? 2분의 3A라고.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2분의 3A, 2분의 3A 이렇게 되는 거지.
B의 좌표도 여기도 이제 X를 잡으면 2X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쪽에는 여기 넓이 요 넓이부터 가져가자. 요 넓이. 요 넓이가 요 밑변 길이가 얼마야? A 곱하기 높이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A 곱하기 2분의 1A 곱하기 2분의 1 이거 이제 하면 4분의 3A 제곱 4분의 1A 제곱을 더해. 그럼 뭐야? A 제곱이 뭐다? 16이 된다. 그래서 A는 얼마?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였죠. 다음 넘어갑니다. 1492번. 여기 있는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gx라 하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역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누구랑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렇죠. x제곱 더하기 a가 x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점이야. 또한 그 두 근이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이건 뭐지? 이 명칭이 뭐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인 거잖아. 아이고 말고. 근의 부호죠. 근의 부호. 그러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의 두 근의 위치가 근의 위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두 개가 양수해야 된다는 거죠. 두 근의 합이 뭐 나와? 1 양수.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둘 양수니까. 근데 0일 수도 있으니까 0 낀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뭐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뭐 챙겨갈 게 없고 여기 두 개만 가져가면 되겠네. 알파 베타가 뭐야? A잖아.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판별식 적용해봐. 1-4A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그러니까 A는 4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 공통된 영역을 찾는 거죠. 오케이? 근의 위치, 근의 부호, 여기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95번. 이건 좀 쉽다. 역함수에 대한 이제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y는 x 직선이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f의 인버스 닷 f 인버스 5를 얘기하는 거니까 f 인버스 5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함수를 1 여기 2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3, 4, 5. 그래서 F1이 뭐예요? 2. F2는 3. F3? F3은 5죠. 그럼 이제 F 인버스 5를 구하래. 일단 F 인버스 5는 뭔지 모르지? A라 하자. 그럼 FA가 뭐야? 5인 거잖아. 그럼 A가 뭐여야 돼? 3이어야 되네. 그러니까 3이야. 얘가 3인 거지. 그럼 다시 F 인버스 3을 물어보는 거죠? B라고 할게. 그러니까 FB가 뭐가 되는 거? 3이 되는 걸 찾아라. 뭐야? 2가 된다. 이렇게. 이거 이제 그래프 이용해서 찾는 거니까 충분히 혼자 풀 수 있을 거예요.
97번 한번 해봐. 자, 다음 유형 27 절대값 표현된 함수입니다. 절대값으로 표현된 함수는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는 됐고 이 두 가지 정도는 조금 파악을 하셔야 해요. fx에다가 절대값을 해놓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요 모양에 대한 함수를 이제 관찰할 때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래 그려있는 그림을 딱 그려놓고 x축 기준으로 다 이제 대칭해서 올려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근데 이제 여기다 안에다가만 절대값을 한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2차 함수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2차 함수 기준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자. 자, 요런 함수가 있어. 요 함수에서 얘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얘를 물어보잖아, 얘. 요걸 물어보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 x라는 거는 x가 양의 범위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거야. 근데 음에 그려지는 부분도 절대값을 하면 결국엔 뭐가 돼?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는 그림을 여기 y축에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런 그림이 돼요. 무슨 그림이 되냐? y축 대칭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거는 선생님이 이제 많이 다룬 거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어? V자, 그지? 2,0을 시작으로 해서 V자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V자. 그리고 얘 이제 그려야 돼요. 얘가 특징이 뭐냐면 어디 점을 지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직선이지 지금. 그럼 직선을 네가 잘 그려야 돼. 근데 어떻게 되래 지금? 만나래. 그러면은 지금 만나죠?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경우에 경계를 찾아야 돼요. 만나 안 만나? 기울기가 다 만나지? 요때부터 안 만나지? 여기까지 만나지? 요때 기울기가 얼마야? 요때 기울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되잖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몇 칸 갔어? 3칸. 위로 몇 칸 갔어? 2칸 올라갔잖아. 그럼 기울기 얼마야? 여기 기울기가 3분의 2인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보다 기울기가 어떠면? 작으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만나려면 2보다 기울기가 커야 되지?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3분의 2보다 작으면 안 만나. 그지? 안 만나죠? 안 만나다가 딱 음수가 되죠? 안 만나죠? 계속 안 만나죠? 안 만나는데 이때는 만나. 연장되는 걸 봐야 돼. 연장됐을 때 만나지? 그러면 언제까지만 안 만나는 거야? 이렇게 평행한 순간이네. 이때 기울기 얼마죠? 여기랑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 얼마야? 여기 기울기 얼마야? 여기 기울기 얼마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거. 그럼 얘는 x 빼기 2랑 마이너스 s 더하기 2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만나겠지? 크면은 더 완만해지니까. 그래서 정답은 m값은 3분의 2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한다. (1502번) 자,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어떤 그림이라고? y축 대칭이 된다. 근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fx가 이거죠?
그럼 그냥 fx는 뭐가 돼요? 위로. 그렇지, 이렇게 x축 대칭인 함수에 그려놓고 얘를 다시 y축 대칭한 그림이니까 누구야? 1504번 해봐. 볼까요? 그림을 그렸어요. 밖에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안에 있는 걸 먼저 그려. 그리고 x축으로 다 위로 올리면 되잖아. 그럼 얘가 이제 x절편이 마이너스 3하고 3이죠? 요건데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0, 얼마야? 0, 0, 요거 그리고 있다. 0, 이렇게 그렸을 때가 여기가 좌표가 뭐야? 꼭점 좌표가 0, 마이너스 9잖아. 그럼 대칭해서 올라가면 여기 좌표가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 지금. 그러면 0, 9가 되는 거지.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상태죠? 여기가 y축이에요. 이 y축. 여기가 9야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이거 함수 그린 거야.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 그리고 얘 a라는 건 뭐냐면 y는 a라는 이제 무슨 함수? 상수 함수. 상수 함수는 어떤 그림이야? 이렇게가 뭐야? 일자라고 할 거야. 평행하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나는 게 몇 개 만나래? 교점 몇 개? 4개.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더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야 되지? 그럼 이때 A의 범위가 이 4개 만나는 거 보이지? 하나, 둘, 셋, 넷. 4개 만나지? 하나, 둘, 셋, 4개. 그럼 A의 범위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성준아. 뭐랑 뭐 사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A가? 이때 A가 얼마예요? 9야. A는 Y값 얘기해야지. X를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9보다 어때야 돼? 0보다는? 그래야 4개다. 알겠죠? (1507번) 절대값이 2개 이상 포함된 함수가 보통은 여기까지만 잘 내고요. 3개짜리는 잘 안 내. 내 구연에서 한번 내긴 했었는데 2개짜리는 우리가 이제 절대값 2개짜리 포함한 방정식도 있었고 부등식도 있었잖아. 그걸 이제 함수로 나타내는 거야. 이제 x의 범위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다. 얘가 0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이제 f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여 나오지? 마이너스 붙여 나오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되면 얘는 뭐예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붙여 나가지. 그럼 어떻게 돼? 3이죠.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뭐야?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y축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하고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요렇게 그려지다가 여기가 3이죠. 여기까지 3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됩니다.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3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 그림이 요 구조를 내가 기억하면 되게 간단한 게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직선하고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붙인 거밖에 없단 말이야. 대칭이야, y축 대칭. 그 중간은 무조건 상수로 떨어지는 거지. 이 개수가 이제 늘어날수록 이런 이제 모양 자체가 여기서 일반화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앞으로 다시 쭉 넘어오세요. 173쪽이요. 집합을 우리가 저번 월요일날 다 해가지고 이제 명제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집합 끝났어? 명제 봅시다. 명제. 자, 명제랑 이제 조건이랑 헷갈리지 말고 조건은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런 표현을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가 될 수도 있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면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명제라는 거는 참 거짓이 분명한 게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든다 이런 거지, 그지? 자, 명제와 조건을 바르게 구별한 것을 찾아라. 이거면 이거다. 그러니까 x가 1이면 이거 x가 1이다. 이거 자체가 조건이야. 이것도 조건이야. 방정식이잖아. 조건이라고. 조건이면 조건이다 해서 명제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명제가 되고요. 얘는 맞아요. 조건인 거죠. 이거는 조건이죠. 얘는 명제. 명제죠. 왜냐면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어때? 결국엔 같잖아. 확실하잖아. 네. 참이잖아. x는 16의 약수다. 조건. 이렇게 명제와 조건 판단할 수 있겠죠? 밑에 거 해봐. 922번. 몇 번이지? 1번이죠. 나머지는 이제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명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제와 조건 중에서 그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걸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거잖아. 참이 되게 하는 이제 원소들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건 속에서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 진리집합과 조건의 관계는 요거 낫피, 그죠? 낫피는 진리집합에서는 피의 여집합, 그리고 또는 이런 크게도 나오면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하나의 약속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서 포항관계를 보통 보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진리집합에 대한 포항관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를 따져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해. 자, 전체가 있어. 12하의 자연수. 조건 P의 진리집합이래. 조건 P. 이게 조건 P야. 이 P의 진리집합이 뭐야, 그러면? 5, 6, 7, 8이죠? 그럼 P의 여집합은? 1, 2, 3, 4, 5, 6, 7, 8, 10. 이거 맞아? 아니죠? 뭐가 빠졌어? 9가 빠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으면 얘기인 거지. 너무 쉽죠? 2번.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마이너스 2라고 3이지. x는 소수이다.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야? 9. 9 때문에 안 되죠. 3의 배수. 3, 6, 9를 뺀 여집합. 맞아요. 맞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99번. 그리고라고 하면 뭐야? 그리고라고 하면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P, 교, Q 이렇게. 3의 배수랑 24의 약수 중에 교집합인 원소를 찾아라. 뭐야? 4번. 4번이 되는 거죠. 쉽죠? 1000번.
두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 중 조건 AB가 0이 아니다의 부정. 자, 우리가 부정이라는 이제 표현에서는 이제 반대를 얘기하는 건데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P의 부정이라 합니다. 조건을 부정하는 것도 있고 명제를 부정하는 것도 있어. 조건을 이제 부정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이제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 P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부정의 관계를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짝수, 홀수, 음수가 아니다. A, B, C가 같다라는 게 이게 다 세 개가 같다. 이고로 연결된 거야. 그거의 부정이니까 또는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다.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의 부정은 모두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A, B가 0이 아니다의 부정. 그럼 뭐야? 3. A,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야. A, B가 0이다라는 말인 거잖아.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A, B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의 부정은 A, B가 0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A가 0이고 이게 이 말을 잘 봐야 돼. 이 말을 풀었으면은 A는 0인데 B는 0이 아닌 것. A가 0이 아닌데 B가 0인 것. A도 0, B도 0인 것.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A, B가 0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네. 1003번.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명제에 대한 참고짓,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명제가 이제 참이 되면은 P이면 Q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이면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진리집합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다 참이다. 그러면 이제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옳은 걸 찾아라. 이거 맞니? 아니죠. 요거 아니죠. 요거 바꿔 쓰면 뭐야? Q 차집합 P는 Q다. 아니죠. 이건 뭐야? P 합 Q의 여. 아니. 아니죠. 이는 뭐가 돼? 맞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판단하시면 돼요. Q 안에 이렇게 P가 있는 거잖아. 1, 2, 3번 적으면 P의 여집합 몇 번? 2번, 3번. Q는 1번, 2번. 합집합하면 1번, 2번, 3번을 말한다.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12번. 6 이하의 자연수. 조건을 만족한다. P가 약수래. 1, 2, 3, 6. 1, 2, 3, 4, 5, 6 중에서 1, 2, 3, 6이 P네요. 명제 Q이면 not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러면 Q가 부분집합. 뭐에?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 뭐야? 1, 2, 3, 4하고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Q가 4하고 5의 집합에서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부분집합의 개수 2의 제곱 4개 이런 식으로. 집합에 대한 연산을 이 명제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서 나타낸 거예요. 어렵진 않아 내용이. 유형 6 1015번.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 PQR 진리집합인데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대요. 항상 참인 걸 골라라. 자, P면 Q이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본 거야. 맞아? 맞죠? Q이면 R이다. 그러니까 Q가 R의 부분집합이냐? 아니지? 벤 다이어그램 보면 알 수 있어. P이고 R이면 뭐야? 이고면 뭐예요? 교집합. P 교집합 R이면 어디 있어? P 교집합 R 여기다 여기 이만큼.
그죠? 얘가 Q에 속한다. 맞아? 네. Q에 속하고 있죠? 맞네. Q는 P 또는 R. P 합집합 R이죠? 네. 속하나? 응. 속하는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야. 다음, 우리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는 요 발레라는 거를 찾아가지고 설명해 주면 되거든. 근데 그 발레를 나타내는 영역은 항상 차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인 P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발레가 되는 거야. P면 Q이다가 거짓을 보이는 발레. 자, 여기서 P면 Q이다가 거짓이어야 돼.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이제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 자체는 P가 Q에 다 속하면은 참인데 그러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림이. 살짝 이런 식으로 이게 비껴나간다는 얘기지. 누구 때문에 그러면 발레가 누구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발레가 된다는 거야. 요 영역을 나타내는 집합의 연산은 P 차집합 Q가 된다. 그래서 P 차집합 Q에 해당되는 원소가 누구누구야? 148이 되는 거고 요거의 합을 구하면 13이 되는 거야. 23번 한번 해볼까요? 자, 발레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라는 거는 요거 차집합으로 연결하는 거죠. not Q라는 거는 Q의 여, 차 P를 말하는 건데 차는 교, P, 여 이렇게. 그러면은 순서 바꿔 쓸게. P 합 Q의 뭐야? 여. 에 해당되는 양의 정수가 뭐밖에 없다. 5밖에 없게끔 이제 A의 범위를 나타내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 뭐 2가 있고 여기 6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P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되고요. Q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A까지인데 그 A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A가 만약에 6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둘이 합치면 뭐가 돼요? 두 개 합치면 공통된 게 아니야. 합치는 거야. 둘이 합치면 뭐야? 두 개의 영역을 합치면 뭘 말하는 거냐고. 마이너스 5에서 A. 응? 두 영역의 범위를 합치면 전체잖아, 전체. 그지? 전체라고. 지금 여기랑 여기를 공통된 걸 찾는 게 아니고 영역을 합친다라는 게 뭐야? 합집합으로 연결한다는 거는 파란색 부분의 영역과 주황색 부분의 영역을 둘 다 말하라 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랑 여기를 둘 다 말하라. 그럼 결국엔 전체를 말하는 거야. 전체, 실수 전체.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되면 돼, 안 돼? 이게 실수 전체가 되면은 여집합은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되니까. 근데 발레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럼 A의 위치가 지금 잘못 지정된 거지. A의 위치는 6보다 오른쪽이 아닌 6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영역을 합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 합집합하면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합치면 공통된 게 아니야 지금. 그럼 여기 중간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5라는 정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중간 어딘가에 요 중간에 5가 있으려면 요 A라는 값은 일단 5를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5는 갖고 있으면 안 돼. 4는 4를 만약에 안 들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가 뭐뭐 나와?
4하고 5가 나와. 근데 5분이라고 했으니까 4는 무조건 챙겨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4보다는 어때?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A가 또 5가 같아져 버리면 5까지도 포함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25번. 명제를 고르시오. 참인 명제. 그래서 우리가 참인 명제를 이제 볼 때 명제 자체가 조건과 조건으로 연결된 걸 명제라고도 보기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처음에 쓴 조건이 나중에 쓴 조건의 가정 결론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참이야. 이게 아니면 거짓. 1번 맞아요. 평행사변형이면 마름모다. 평행사변형의 개념과 마름모의 개념을 잘 비교해봐. 그 평행사변형이라는 그 카테고리랑 마름모의 카테고리를 비교하면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야 돼? 마름모가 변해서. 그렇지. 마름모가 평행사변형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평행사변형 모양이지만 마름모가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P면 Q이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아닌 거지. 반대가 되는 거지. 틀리지. 이거면 이거다. 이거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 x가 얼마인 거예요? 2죠. x가 2면 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다 2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돼, 안 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을 할 때 얘는 진리집합이 뭐야? 2잖아. 얘는 진리집합이 뭐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포함관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맞다. 자연수 n이 소수이면 n제곱은 홀수다. 맞아 틀려? 아니 왜? 이 때문에 그렇지. 발레가 있죠? 발레가 누구야? 2. 2. a, b에 대해서 a제곱하고 b제곱하고 같으면 a는 b다. 여기도 봐봐. a제곱하고 b제곱이 같다라는 거는 첫 번째 뭘 얘기해? a랑 b가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 a가 마이너스 b랑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도 하는 거지. 그럼 얘가 먼저 쓴 얘가 더 진리집합이 더 원소가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 xy가 0이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xy가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고 x가 0이 아닌데 y가 0이고 x도 0이고 y도 0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3개짜리인 거야. 이건. 얘는 원소가 하나짜리인 거죠? 제곱해서 합이 0이 되는 거는 둘 다 0인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풀어야 돼요. 32번에 아니다. 27번. 자, 기억. 맞나? 네. 맞고, 니은. 자, 요거이면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이면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절대부등식에서 나오는 건데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그럼 제곱을 해도 크거나 같겠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있었지?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요 식이 절대값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냥 a제곱으로 봐도 되죠? 그리고 2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건 그냥 a, b 절대값 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b 제곱이 절대값을 제곱한 거지? 그냥 제곱한 거랑 같아. 그럼 a 제곱, b 제곱이 소거되고 2로 나눠지면 절대값 a, b가 a, b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거이면 이거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잘못 나왔죠? 그래서 안 돼요. 디귿은 맞아요. a 세제곱이 8이면 근이 몇 개야? 세 개잖아.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a가 2도 근이지만 모두 근이에요. 마이너스
어떻게 마이너스 2가 근이 돼? 여기서 0이 되게 하는 근의 공식! 이것도 근이겠죠? 근이 몇 개야 그래서 얘? 그게 3개잖아. A가 2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지. 근데 맞지? 왜 그래?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포함이 안 되죠. 리을. 맞아요. 이거는 뭐야? 절대값 A-B고요. 얘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이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A가 만약에 2고 B가 3이야. 그럼 얘는 2 빼기 3의 절대값이고 여기는 2 마이너스 3의 루트를 한 다음에 제곱이야. 2 마이너스 3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다르지? 안 된다. (28번) 명제가 참이되래요. 참이되려면 진리집합이 포함의 관계가 다음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범위 안에,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 Q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경계랑 비교를 하면 Q 안에 P가 이렇게 쏙 들어가란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5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에서 1 사이가 된다. 몇 개? 몇 개? 8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길게요. 여기 이제 풀어보시고 문제 유형 10 실수 x에 대한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이것도 이제 참이 되도록 하는 뭐 똑같은 건데 그죠? 여기 부등식이 나와 있고 여기부터 이제 풀어줘야 돼. 절대값 껴있는 거면은 이렇게 가죠? 2-a 2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2-a q 안에 속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2-a보다 마이너스 2-a보다 마이너스 4가 더 크거나 같고 6보다 2 플러스 a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겠지. 그럼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a는 여기서 뭐야? 4보다 크거나 같은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2가 됐어. 다시 6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공통된 범위는 얘가 되겠죠. a의 최소값은 6이다. 두 개만 더 하자. 두 개만 더 하자.